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니까 12월 20일, 야,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정말 올해가 정말 이제 다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짜네요. 야, 참.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찍잖아요. 영상을 매일마다 찍고 또 매일마다 이제 증시 어떤 변동사항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있는데요. 참,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네, 올 한 해. 정말 뭐 특이한 어떤 현상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를 처음 접했던 게 2004년이었어요. 딱 20년 된 것 같은데요. 뭐 초창기 때 이제 주식 뭐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사이트들 돌아다니고 또 블로그도 운영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또 이제 회사도 들어가 보고 뭐 전업 투자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왔고 올 한 해는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증시 흐름 속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완전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다르게 움직인 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올 한 해 한국 증시는 정말 특이했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자면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자면 그냥 처참했죠. 처참한 어떤 흐름이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뭐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뭐 괴리가 벌어지고 이제 디커플링 발생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그때는 분석을 할 때마다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혹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그런 스페셜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 벌어진 한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어떤 괴리는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이제 멤버십을 하나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어서 장기 투자, 시대성장주 이론이라는 장기 투자 이론과 함께 또 미국 주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제 콘텐츠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여의도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시대성장주 미국 주식 막 20선 해가지고 자료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제가 경험했던 한 20년하고는 그 결이 달라진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 자체를 좀 다르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경제 어떤 구도 흐름들도 미국이 만든 어떤 질서 속에서 과거 20년과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불리한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이제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또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뭐 오늘 증시도 이제 한국이 유독 좀 약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한 내년도 가이던스에서 시장 예상치 대비 못 미쳤는데요. 뭐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이제 좀 하락을 좀 했고, 전체적으로 한국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 한국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오늘도 안 좋은 흐름을 냈고요. 또 오늘 그 바이오 쪽에 폭탄들이 최근에 좀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아스텍 캐몬이 3상 실패했죠. 그래서 연속 3번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는 차바이오텍이 2,500억에 달하는 주주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저렇게 많은 규모를. 그만큼 이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고, 주주들한테 이제 손을 내미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국내 증시는 좀 그 지뢰들이 좀 많은 어떤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어떤 국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단기 조정에 좀 들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주도주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흐름이 단기 조정입니다. 조정에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세가 끝났다 이런 어떤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패턴상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저가 어떤 매수 기회들이 12월, 1월 상간에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면히 한번 체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3% 빠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고, 코스닥은 1,300 종목. 특히나 이제 무서웠던 건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8천억을. 당연히 반도체에서 5,300억에 달하는 매도를 했지만, 다른 업종들도 골고루 매도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의약품 쪽으로는 순매수였죠. 네, 그러니까 방어적인, 지금 외국인이 8천억을 판 성격이 뭔지 드러납니다.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8천억을 판 게 경기예요. 경기. 한국에 대한 경기 흐름, 경제 흐름.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반도체 꺾이면 한국 경제 꺾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의약품 업종에서 일부 수출주도 하면서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방어 업종이죠.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의료정밀하고 지금 의약품 쪽으로는 순매수를 했잖아요. 크진 않지만 순매수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야, 왜 팔았냐? 예, 그 이유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이 820억을 팔았는데요. 제약업종에서는 보시면 6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타는 알테오젠, 리가캠이거든요. 대부분이. 여기서도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방어적인 스탠스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순매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종별로 다른 전략을 펴야 되고, 또 최근에 어떤 조정 장세 속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가장 내년도 전략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는 나타나는 모습을 띄었는데요. 전체 바구니가 이제 우수수하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는 없어요. 바이오 업종 자체도. 근데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뭐가 치고 나갈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메이저 수급들이. 우리는 당신들이 파는 거 우리는 담아갈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올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계속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고요. 어제 미국장은 보합이었어요. 나스닥, 다우, S&P 다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오늘 대만이 좀 빠졌습니다. 1.8%. 그러니까 반도체 영향을 좀 받았다는 거죠. 상해, 홍콩, 일본은 그냥 보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의 우리나라 대만이 좀 폭격을 좀 맞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보시면 지금 요거 차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익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2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테슬라 시세 끝났다. 큰일 났다. 아닙니다. 예. 추세 자체가 꺾일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 빠졌느냐? 어제 16% 빠졌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좀 컸다는 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거죠. 이제 매출 가이던스, 이익 가이던스가 내년도 시장 기대치에 좀 훨씬 못 미쳤고요. 모바일 PC 같은 컨슈머,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 우리가 AI는 지금
그 기업들이 막 사재 끼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B2B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소비자 단, 지금 소비자 경기가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바일 PC 등 컨슈머향 제품의 고객사 재고 조정과 계절성 영향으로 차분기 수량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을 암시했다. AI 수요는 증가해서 HBM 반도체는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완판되고. 하지만 컨슈머 단의 제품들이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해서 반도체 전반의 가격 이제 다운되고 있는 거,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하향시킨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향권 하에서 한국이 이제 반도체도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뭐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예. 테슬라는 완벽한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업종별로 다르게 이제 우리가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AI 중심, 이제 테슬라 같은 건 자율주행이니까 자율주행도 AI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내년도 미국장은 움직일 것이고, 한국장도 한국에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 글로벌 기업은 지금 사실 뭐 SK하이닉스 정도인데, 뭐 메모리 쪽에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컨슈머 쪽에 부진이 또 영향을 같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 지수 음봉 크게 좀 만들었고요. 뭐 밑꼬리 좀 만든 게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수급들이 오늘 코스피로 집중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음봉 크게 만들고 21선을 다 하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21선을 놓고서 돌파 또 이탈을 반복하고 있다. 아직은 확실하게 강한 어떤 흐름으로 참 가지 않는, 12월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12월은 여러 수급적인 이슈, 또 연말 크게 이제 자금 집행 이런 것들을 크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1월을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또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갈 여지가 높아요.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는 지금 상승 추세 속에서 여기 좀 조정받는 국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저점을 계속 경신하는 하향 이탈, 반도체도 우하향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요. 게임하고 플랫폼은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수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지금 바이오가 그나마 저점 매수하기에는 업종 차원에서도 우호적이고요.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같은 기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예요. 셀트리온은 플러스예요. 외국 기관 팔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는 밑꼬리를 좀 크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1.9% 정도로 방어를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방어적인 스탠스, 큐로실 같은 기업이 플러스를 내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연속 양봉인 거는 카티치로즈에 대한 신약 승인 가능성들이 많이 이제 붙고 있고, 신약 이제 승인 신청서를 이제 제출할 예정이죠. 허가 신청서를. 그 부분들이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오늘 1.4% 빠졌으니까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잘 보시면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에 필요한 부분이죠. 루닉 같은 경우는 그 21선을 이탈했는데요. 뭐 추세는 상방으로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임원들 매도한 걸로 빠지는 거는 저는 추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글로벌적인 어떤 선두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경기랑 상관도 없고, 그렇죠?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과 계약들을 맺고 지분 투자조까지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어적인 부분들은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도 이전 고점권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뷰티 쪽에 뭐 실리콘트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시장 대비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8% 상승, 1.6% 상승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죠. 여기 이제 중기평선 지지받고 우상향의 패턴 흐름들을 명확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폭탄은요, 코아스템 캐몬 3일 연속 하한가죠. 삼성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고요. 이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 2,500억 주주 유상증자를 이제 하는 건데요. 참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 규모를 하다니 좀 놀랄 정도고요. TNL 같이 또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배당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이 배당을 한다. 얼마나 탄탄한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는 기업들은 다 이제 어떤 이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오늘 뭐 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시키잖아요. 그래서 21선 위로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ST팜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보합 정도 받쳐주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좋은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최근에 좋지 않은데 생물보안법이 연회통화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걸로 너무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볼 필요 없는데요. 뭐 생물보안법은 좀 장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T팜은 주가 조정을 좀 겹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종목이다. 실적과 이제 우상향 성장의 어떤 기조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갑자기 매크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 요 KB증권의 리포팅이 저는 제 생각에 좀 맞다고 봐요. 이게 이제 버블이라고 봐야 되나? 저는 지금 장세를 버블로 보진 않는데요. 어쨌든 혁신 기술 통해 가지고 상승하는 강세장인데요. 그 FMC가 이제 매파적인 어떤 의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긴축이 결국 이제 그 시장을 추세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긴축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이라 보고요. 기술 혁신 속에서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또 한 번씩 FMC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아줘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테슬라 같은 거 보세요. 아까 주가 그냥 뭐 이격이 확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뭐 조정 좀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애플로빈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서 올라오니 다소간에 좀 조정을 거치는 흐름들. 뭐 브로드컴도 이제 확 이렇게 튀었잖아요. 이런 것들 조정. 근데 이제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지지 나오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게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명분을 좀 제공하는 천천히 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파월장이. 아까 제가 이걸 설명 안 들었는데 파월장 그 FMC 발표 뒤로 이제 코인이든 이제 주시장이 떨어졌잖아요. 짤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리포트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99년 요때 이제 버블이잖아요. 버블이었고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지금 나스닥의 MDD 맥스 드로우 다운 해가지고 이제 하락폭인데요. 이게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급락하는데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 10%까지 지수가 빠지는 구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발작적으로 확 이렇게 밀어붙이죠. 10% 빠진 거예요. 10%.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들이 듬성듬성 나옵니다. 듬성듬성 나와요.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 막 굉장히 세게 빠지잖아요. 보시면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릴게요.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으로도 보시면 리플 이런 것들, 비트코인도 와우, 요거 이제 여기 15일선 깼는데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도지코인. 와, 이거는 세게 좀 빠졌네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여기까지 좀 내려올 것 같네요. 예.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요. 예.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갈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코로나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때 막 그 하루 만에 코스닥이 6%인가 7%인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맨날 만드니까 이제 많은 반응들을 보잖아요. 요때 요 2020년 요때 코로나 때예요. 기억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쭉 올라오다가 여기 보세요. 음봉 크게 생겼잖아요. 요때 엄청나게 사람들 이제 막 진짜 겁을 먹어가지고 보시면 7% 빠졌네.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7%한 방에 공포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영상 만들고 이야기 드리고 막 셀트리온 막 급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겁을 먹으셨는데 그때도 기억을 합니다. 다음날 바로 끌어올려 버리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이제 코인 차트들도 보여드렸고, 코인은 이제 차트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겁먹는 투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이거를 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저는 제가 보는 방식이 있어요. 예, 차트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예, 도치코인, 솔라나, 에이다, 예, 이런 것들 이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차트 접근적인 부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뭐 모아나가면 되는 자산이고, 알트코인은 이제 조금 트레이딩과 사이클적인 투자를 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가지고서 이제 보는 거고요. 저는 일시적인 조정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테슬라 이제 대장주는 지금 테슬라거든요. 미국 증시에서도 이게 벌어졌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고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이제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죠. 이런 구간들. 네. 120불 찍었다가 90불까지 내려와요. 거진 한 30% 가까이, 25%.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인지 약세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7불 찍었다가 110불까지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한 30%? 네. 30% 정도, 35% 이렇게 확 빠졌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노하우, 또 이런 것들을 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기술과 수급들 시장의 어떤 대중적 어떤 뭐 분위기 이런 것들 같이 놓고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45도 각도로 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오는 조정이고요.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 테슬라, 비트코인 비롯한 이제 코인들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흐름에 있어서도 저는 조정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조정 흐름 속에서 뭐를 저가 매수해야 되는지는 저는 명확합니다. 네,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저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진 않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을 운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망한 기업들을 분석하고 또 이제 학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감 방송 막 이렇게 하면 네, 모르시는 분 많은데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공드리고 장중에도 이렇게 장중시황 및 오전장 관심주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AI로 정리 요약해가지고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중요 기사들 또 아침마다 스마트 리포트로 한 종목을 또 학습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고요. 멤버십 종류가 두 가지예요. 멤버십 종류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동행가족 멤버십은요, 이제 3만 원으로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리포트 또 이제 장중에 이제 여러 자료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 오프라인 강연회 시 우선 신청권, 또 이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6만원, 월 6만원 제공드리는 동행 스터디는 차트 심리론 기초 강의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트의 기본기를, 메이저 수급의 어떤 원리를, 기본기를 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 강의를 순차적으로 4주마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철학과 기준을 만들고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시대 성장주를 또 발굴할 수 있는 이론들, 그리고 내년에는 투자 신법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포트죠. 미국 주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영상을 4주에 1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사운드 하운드 AI 같은 기업 정말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높은 수익을 내셨을 거고요. 사운드 하운드 이런 기업이 요런 자리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내는 흐름들, 10배 상승의 어떤 흐름을, 이거 워런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5불 정도의 어떤 구간에서 지금 20불이 넘는 흐름들을 냈다가 이제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이런 기업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국내 주식과 또 미국 주식을 또 같이 혼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글로벌 주식 발굴에서 10배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동행 가족, 동행 스터디 요 두 개의 어떤 구조로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메이저들은 업종과 종목에 대한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종목에 대한 편식을 통해서 안 되는 종목은 아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도 완전히 차별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 짓고 비중적인 부분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시장은 완벽하게 차별화된 장세다.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미국에서도 시세를 주도하는 쪽은 반드시 AI 쪽이라는 거, 이 부분들을 명확히 가지고서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여튼 뭐 주도주는 저가 매수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단기 조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쫄지 않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FMC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의 어떤 빌미 명분들을 삼고 있고, 파월 의장은 그동안 해온 게 한 번씩 과열되면 누르고 이런 것들을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눔인사이트에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진행하는 전고체 전지 주주 스터디는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셨어요. 200여 분 넘게 신청하셨고, 이 전고체 전지 관련된 기업들, 밸류체인 기업들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회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차 주주 스터디를 이제 진행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죠. 예. 11월 달에도 이제 4차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12월 달에는 시장 대비 강했죠. 정말 이제 셀트리온은 어려울 때 강합니다. 예, 시장이 어려울 때 강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강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은 장기평선 위로 확실히 올랐기 때문에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5년을 향한 도약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어떤 내년도가 결국은 큰 어떤 변화의 어떤 물결을 가지는 한 해가 되는 셀트리온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빅팜으로 향하는 방향을 확실히 내년도에 만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홍콩 기업 설명에 또 이제 이번 CRDMO 기업인 또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를 출범해서 매우 중요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업사이드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셀트리온을 집중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또 경기 무관한 업종으로 확실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장기 투자에 최적이고 퇴직 은퇴자분들에게 최적의 투자처인 거. 저는 장기 투자의 사요소는요, 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성장, 배당, 경기 무관, 글로벌. 예, 내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종목은 퇴직 은퇴자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계속 물량을 모으고 사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셀트리온이 부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요. 예, 셀트리온의 이제 주주 스터디는 제가 외부에서도 자문을 구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줌 스터디 그리고 바이오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또 주주분들 또 설문지 저한테 나노미 사이트 카톡으로 보내시면요, 궁금한 점 주주 스터디에서 이제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 스터디는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려고 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장기 성장 가치를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 참 시끌벅적했는데요. 시장이 여러 가지 한국만의 또 이유도 있고 글로벌적인 어떤 조정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견조하게 우리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필생이 전략 계속 세워나가도록 하겠고요.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박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